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랑스와 르아브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프랑스 1부 6위 패승승패패입니다. 압박 싸움에서 상위 전력을 잘 상대하는 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전력입니다. 다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 압박이 긍정적인 면모로 돌아오는 편입니다. 시즌 초반 하락세가 심각하던 시절에 메스에게 당한 것 이외에는 올 시즌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를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동성과 압박만으로는 웅크리는 상대를 자유자재로 다득점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르아브르 프랑스 1부 15위 패패승패패입니다. 르아브르가 지공 상황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면모를 보여주는 전력은 아닙니다. 다만 웅크리는 상황에서는 브레스트나 니스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는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랑스의 압박이 수비에서 챙기는 이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공격적인 승부를 하는 팀에게 맡기만 하다가 한 골을 허용하고 지는 시나리오도 생각보다는 잦은 편입니다. 일단 랑스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박을 매개로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나마 르아브르가 웅크리는 상황에서 버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임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스나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어쨌든 실점을 제어하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과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승무승승승입니다. 전력이나 가지고 있는 공격력에서 클레르몽에게 밀릴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UCL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음바페를 중간에 빼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2점이라서 아예 주전들을 스타팅에서 배제하고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클레르몽 프랑스 1부 18위 무패패 승패입니다. 클레르몽이 최근에는 PSG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중앙에서의 장악력 기복이 있는 모습이라 이를 10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마르세유전에서 10대 11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어려움 없이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상대의 주도권 장악을 저지할 방법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UCL을 위해서 주전들의 페이스를 조절하거나 주전들을 다수 배제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골을 무리하게 넣으려는 시도는 최대한 지양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잉글랜드 1부 9위 패승승패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중앙에서의 장악력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중앙 장악력을 그만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중앙에서의 힘은 리버풀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인데, 지난 시즌 카이세도, 메갈리스터가 모두 있는 상황보다는 중원이 탈압박이나 수비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1부 1위 승승승무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선수단의 손발이 잘 맞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결국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수비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고, 골을 기록한 것도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발생시킨 것이 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UCL 바이언전을 앞두고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이 소폭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일단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에서는 압박과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모습입니다. 아스날이 UCL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듯합니다. 브라이튼이 강호들을 상대로는 지난 경기만큼의 경기 장악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리버풀과의 매치에서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4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최근 도르트문트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최근 3번의 매치에서 1무 2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기들은 전부 원정이기는 했으나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빌드업 실수와 간격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슈투트가르트의 공세에 상당히 전진성을 허용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양상입니다. 지난 바이언전에서도 상대가 결정력이 극악이어서 그렇지 17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3위 무승승 승무입니다. 슈투트가르트도 일단 원정에서의 기복이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에너지 레벨 조절이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카라조르가 돌아오면 지난 경기에서 다소 아쉬웠던 수비력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다프 기라시 조합의 결정력은 명불허전입니다. 드리블러 피리도 도르트문트의 어정쩡한 위치 선정을 잘 헤집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간격 문제와 빌드업 상황에서의 미스가 치명적입니다. 최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슈투트가르트가 좋았던 것은 홈에서의 경기가 연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핸디캡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반 승리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바오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스페인 1부 5위 승무승승패입니다. 이 매치가 빌바오의 홈인 산마메스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면 홈에서 강한 빌바오의 저력을 믿어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세비야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입니다. 결국 마요르카와의 에너지 레벨 경쟁에서 아주 빌바오가 앞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상대의 극단적인 파이브백 수를 잘 공략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빌바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올 시즌 온더볼 상황에서 성장을 이룬 니코의 부상 소식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5위 무승패 승무입니다. 마요르카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코파델레이 결승으로 인도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난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3골을 넣고 잠그는 상황에서 96분까지는 한 골로 상대를 잘 제어한 모습입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상대 전진을 막아세우는 빌바오의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중립구장이라서 빌바오가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요르카도 코파델레이에서 수비로 상대를 애먹이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 빌바오 입장에서는 니코의 이탈도 상당히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